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조정을 보이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 없이 보합으로 마감을 잘 해줬습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고요. 하지만 윗골이 좀 달았고 하락하지는 않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1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정 나온 이후에 적당한 흐름 보여주다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 이어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 없이 보합으로 어느 정도 마감을 했고요. 10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하락 없이 흔들어 주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정말 하락했다가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서 장 초반과 장 막판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도 큰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어제 조정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흐름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500억 순매수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일정 부분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순매수 해줬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금적인 부분 흐름도 괜찮고 나쁜 모습이 어떤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예탁금도 이제 70조 원은 넘었을 겁니다. 70조 원 넘어서 굉장히 좀 유동성이 앞으로 좀 더 있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러시아 백신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 백신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에피스 그죠?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고점이고 또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타점이라 좀 보이고요. 어쨌든 이수에피스 있고 또 바이넥스도 엮여 있죠. 바이넥스 그죠? 최근에 악재 이후로 계속 상승해왔고 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러시아 백신 관련 테마주들이 언제까지 또 시세가 나올지 그거는 장담 못하지만 최근에 그런 흐름 그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내일 어제 골랐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해성TPC 신규 상장주였죠. 그리고 카프로, 한국컴퓨터, 칩스앤미디어, 깨끗한 나라, 히림 그리고 한국화재 그리고 이고산업, 구일신동, 프리시트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심택홀딩스, 어우완도체, 대성파인텍. 일단 히림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히림은 워낙 고점입니다. 물론 정치인물 테마주 엮여서 상승을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글쎄요 매매하기엔 좀 어렵고요. 지금 또 시간에서도 상한가 보냈네요. 정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일 장 초반에 시초가 또는 시초가가 형성되고 1분 내로 형성되는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초가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림 이 종목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내일 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였던 해성TPC도 추가적인 상승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카프로도 상승, 한국컴퓨터, 보합, 칩스앤미디어 또 깨끗한 나라라고 있죠. 깨끗한 나라도 정신물 테마주를 엮여서 지난달 굉장히 큰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이고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흐름 한번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 보합 아니면 조정 그런 종목들이고요. 한국화재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5,000원
4,700원대, 4,800원대 부근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화재.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크게 뭐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서 단타 스캡핑 타점이 나온다면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종목들 버리지 마시고 한번 공부용으로 관찰하신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해성 TPC부터 카프로, 프리시티 바이오로직스, 대성 파인텍 이 네 종목은 앞서 있는 종목과 중복되는 거라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세로닉스, 포스코 강판, 한국 BNC, TIM, 문배철강, 동국산업, 한미글로벌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세로닉스, 세로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장막판, 장마감, 동시호가 때 굉장히 큰 공시가 있었죠. 바로 종목은 세로닉스가 아니라 LNF입니다. LNF 지금 이제 시간에 단일가는 거래가 정지됐고요. 내일 아마 거래가 재개될 건데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과 1조 2,1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동시호가 때 나왔어요. 뉴스를 한번 보면 뉴스 좀 볼게요. 오늘 그죠? 3시 20분 지나고 동시호가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호가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일단은 상승이라보다는 일단 LNF는 상승은 아니고 거래가 정지됐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정지가 됐었고, 분봉을 좀 볼까요? 분봉도 장 초반에 오늘 올랐습니다. 올랐고 좀 빠지긴 했죠. 하지만 동시호가 때는 그런 흐름, 그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당연히 시간의 단위가도 거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LNF는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아까 뉴스를 봤지만 1조 2천억 정도, 굉장히 큰 규모죠. 굉장히 큰 규모. 이 정도 규모는 앞서서 LNF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때죠. 이때도 12월 날, 작년 12월 16일 날 엄청나게 큰 상승한 이유도 있었죠. 이때는 LG 쪽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크게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SK 쪽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LG 쪽과 한 1조 원 이상이었죠. 이상의 규모 공급 계약했었는데, 이번에는 SK 쪽과 공급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LNF는 거래 정지가 되면서 시간의 단위가까지 거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세로닉스를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죠. 왜냐하면 세로닉스가 LNF의 또 주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F를 얘기할 때 세로닉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로닉스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LNF가 거래가 주권 정지가 됐지만, 동시호가 때 정지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사적으로 세로닉스도 동시호가 때 거의 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 보면 뭐 22% 가까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고, 단기 고점 부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일봉상, 그죠? 어쨌든 당연히 내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이 됐고요. 내일 장 초반에는 그 LNF 쪽에 있는 대규모 엄청 큰 뉴스가 터지면서 세로닉스까지도 내일 장 초반에 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또 그 어떤 배터리를 감싸는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철 같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또 이슈가, 또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내일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단타 매매, 스크래핑 매매 하시는 분들, 세로닉스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테마주들도 한번 보시면서 장 초반에 한번 흐름을 보신다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도 보이실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LNF 수주 공시 때문에 세로닉스 내일 중요한 자리 이제 돌파 얼마 안 남았고, 내일 분명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로닉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죠. 16,800원까지. 그래서 이미 시간에까지 보면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강판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분봉상 급하게 올랐죠. 상한가에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실적 공시가 있었죠. 네, 실적 공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일반적인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큰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공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급증한 것 때문에 상한가 직행을 한 거죠. 어쨌든 일반적인 실적 발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잘 못 봤는데 워낙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공시를 내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제 제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 구독자께서 포스코 강판 3만 원 초반대, 3만 1,000원은 아니었고요.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사이에 아마 보유 중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크게 수익을 내셨겠네요. 영상 빌어서 축하의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든 내일도 갭을 또 띄워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타 또는 스클핑 매매 도전해볼 계획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역시 최근 흐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거래가 좀 없었지만 올려가는 모습, 저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중요한 자리 종가를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만원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빠진 이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 BNC 단타 매매, 스클핑 매매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스윙 타점이라도 노려볼 계획으로 공부용으로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TYM입니다. 단기 고점 부분이 1845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잘 움직여주고 있었죠. 박스권을 흘러주다가 거래도 거의 많이 터지진 않고요.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여주다가 오늘 종가를 1755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고점이 1840원까지 갔었네요. 1840원. 단기 고점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물론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시초가 형성되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를 이 단기 고점 부분 위쪽이든 그 부근에서 시작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TYM 제가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 한번 지켜볼 계획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그 가격대가 저항으로 또 맞고 내려온다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고요. 추가적인 시세 만약에 돌파한다면 더 강하게 한번 뚫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역시 단기 고점 부근을 최근에 만들어 놓고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는 내일 흐름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이후로는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겠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5,010원까지 올라갔네요. 라운드 피겨 5,000원까지 돌파를 했다. 그리고 고점은 5,170원까지 5,170원이라면 단기 고점을 돌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할 때 단타 스캐밍 타점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위쪽에서 지금 파동을 그려주기 때문에 단기 스윙 타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어쨌든 동국산업도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단기 고점 부분들을 저항을 맞던 자리들을 이제 지금 마주치면서 마감을 했고 이 중요한 저항 자리를 내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갭을 띄우면서 시초가 형성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갭을 띄웠지만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흘러갈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 갭을 하락으로 시작할지 내일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단타 스클핑 매매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단기 스윙 타점 공부용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기대되는 것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4,190원까지 4,195원 상승을 했기 때문에 1%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일 한번 시초가를 좀 중요한 자리 뚫어주는 갭을 띄워준다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동국산업까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상승, 최근 어제 큰 상승한 이후로 오늘 좀 조정을 보였고요. 종가를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를 결국 상승률은 0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가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내일 개파락을 해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물론 밑으로 빠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한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상승을 했죠. 많이 14,250원, 7%, 7.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뛰어버린 상황이면 내일 시초가 부분 형성되는 걸 보고 또 음봉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또 많은 대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당 손실률도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도 좀 조심하면서 한번 바라볼 계획으로 한미글로벌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영상, 종목들 다 말씀드렸고요. 최근 시장 흐름 종합지수적인 부분도 괜찮고 또 증시가 따끔 늘어나면서 분명히 변동성이 또 커질 겁니다.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코인 쪽 어떤 시세들이 좀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자금들이 다시 시장 쪽으로 유입이 좀 되는 것 같고, 당연히 또 변동성을 좀 주면서 장 초반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 이후에도, 장 초반 이후에 10시 이후에도 그런 시세가 나오는 또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이 좀 많이 출현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